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병원 순하계내과 강시혁입니다. 오늘은 관상동맥 CT, 외래에서 많이 처방하는 검사거든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진료실에서 잘 답해드리지 못했던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심장 CT를 찍어야 하나요? MRI를 찍어야 하는지, 언제 CT를 찍고 언제 MRI를 찍는지가 궁금해요. 네, 가끔 CT 찍자고 말씀드리면 MRI 찍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MRI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MRI랑 CT가 각각 얻는 영상에 차이가 있거든요. 심장내과에서는 사실은 CT가 더 많이 쓰이는 검사고요. 작은 구조까지 보는데 CT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저희는 혈관을 주로 보고요. 특히 저같이 스텐트 시술하는 사람들은 심장의 전체적인 구조도 중요하지만 이 혈관 모양을 보려고 CT를 찍거든요. 심장 CT를 찍게 되면 이렇게 3차원적으로 각각의 혈관 모양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혈관, 꼬불꼬불한 혈관들 보이시죠? 하나씩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가는 혈관을 쭉 펴가지고 본 건데 어디에 동맥경화반이 있고 어디가 얼마나 좁은지를 볼 수 있어서 혈관 구조를 보는 데는 CT가 더 유리한 검사라서 CT 처방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MRI 영상은 이렇게 찍히게 되는데 CT만큼 아주 섬세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대신에 MRI의 장점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찍을 수가 있어서 심장이 움직이는 이 모양 볼 수 있고요. 심장이 뛰면서 들어왔다 나가는 혈류도 보여주고 하니까 심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는 MRI가 제일 정확해요. 초음파보다 더 정확하고 심장 수축 기능이 얼마고 어디가 얼마나 뛰고 어디가 얼마나 안 뛰는지를 평가하는 데는 MRI가 제일 좋고요. 또 MRI의 장점은 심장 근육을 평가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심장 근육을 이렇게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정상인데 이 분의 경우는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곳이 이상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심장 근육의 특성을 평가하는 데는 MRI가 더 장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근육에까지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근육의 평가를 하는데 MRI를 사용하고 또 병에 따라서는 심장 근육 병들이 있어요. 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병들을 평가하는 데는 MRI가 유리해서 평가하는 목적에 따라서 CT와 MRI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요. 저희 심장내과 외래에서 CT를 많이 찍는 이유는 혈관을 평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T와 MRI의 이제 장단점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관상동맥, 혈관의 모양을 보는 데는 CT가 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MRI에도 혈관 모양을 볼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높은 해상도로 여러 각도로 나눠가면서 보는 데는 CT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MRI는 심장 근육을 평가하는 데 유리해서 심장 근육 입장에서 피가 얼마나 잘 가는지 보여주는 데는 CT보다는 MRI가 더 장점이 있고요. 심장 근육이 얼마나 잘 뛰는지 수축 기능을 보는 데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조직적인 이상이 있는지 이 근육이 죽은 조직인지 살아있는 조직인지 또 어떤 병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지를 보는 데는 MRI가 CT보단 더 유리하고요. 또 이제 CT의 단점들인데 CT는 방사선 노출이 있어요. MRI는 방사선 노출이 없습니다. CT를 찍을 때 혈관을 잘 보게 하려고 물감을 투입하거든요. CT 찍을 때 화한 느낌 경험하시잖아요. 그게 조영제 때문인데 조영제에 과민 반응이 있으시거나 또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조영제가 콩팥에 안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CT는 금방 찍죠. 보통 들어가면 10분 만에 나오시거든요. MRI는 찍는 시간이 좀 길어서 들어가서 1시간 동안 통 안에서 막 징징징징 기계 소리 들으면서 1시간 동안 찍으셔야 돼서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은 MRI 찍기 조금 힘들어 하시긴 하세요. 이런 장단점이 존재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러면 심장 CT는 꼭 찍어야 하나요? 심장 CT는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만 찍으라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노출도 있고 조영제 노출도 있고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검사다 보니까 그냥 건강검진 목적으로 찍는 거를 강하게 권유드리고 싶진 않고요. 가슴이 아프시거나 이유가 있어서 찍는 검사일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 목적으로 관상동맥 석회화 CT 많이 찍으시거든요. 심장 CT를 찍었는데 석회가 껴있대요. 돌이 끼어있대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관상동맥 석회화 CT는 앞서 보여드린 관상동맥 조형 CT와 달리 석회화만 평가하게 됩니다. 석회화는 동맥경화가 오래되면 생기는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안에 들어가면서 막 염증 반응이 생기고 대식세포가 들어가고 섬유화가 진행되고 하면서 기름때가 점점 나쁘게 변해요. 마치 여드름이 터지는 것처럼 고름이 터지는 것처럼 안에 지저분한 게 생겼다가 터지게 되면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 몸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이런 기름때를 돌로 바꿔주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석회화입니다. 그 기름때가 오래되면 우리 몸에서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석회화로 바꾸게 되는데 석회화 CT는 이렇게 오래된 동맥경화를 반영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CT예요. 그래서 이 왼쪽의 경우는 완전 정상입니다. 까만 게 폐고 하얀 게 심장이고 하얀 심장을 따라서 혈관들이 있는데 하얗게 보이는 거 없이 이렇게 회색으로만 보이게 되는데 반면에 석회화가 심한 분 보여드리게 되면 내려가면서 여기 회색이 이제 심장인데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 보이시나요? 이쪽 혈관에도 하얗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혈관을 따라서 존재하거든요. 이게 관상동맥의 기름때가 오래돼서 생기는 석회화 변화이고 이런 석회화가 심하신 분들은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런 동맥경화가 오래됐다는 걸 반영하는 현상이죠. 이게 심한 분이시고 다시 없는 분 보여드리면 똑같은 위치에 혈관은 있지만 석회화는 없이 그냥 혈관만 내려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석회화가 있으면 동맥경화가 있고 동맥경화가 오래됐고 이런 석회화가 심하면 동맥경화가 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하얀 것들 다 따가지고 수치화시키거든요. 예전에 채널 영상에서 관상동맥 석회화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좋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석회화 지수를 0, 100, 400, 1000 나눠서 얼마나 심한지 설명드리게 되는데 건강검진 받아오시면 석회화 지수 있으실 거예요. 100 이하면 그냥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0이면 제일 좋아요. 100 이하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저위험이라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400이 넘으면 고위험, 1000이 넘으면 초고위험 이래서 굉장히 위험해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에 가까울 정도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정밀 검사도 해보고 더 열심히 위험인자 관리도 하자고 말씀드리게 되게 되고요. 이렇게 관상동맥 석회화 CT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에 따라서 앞으로 생길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심장 사망 위험을 예측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건강검진에서 많이 하게 되고요. 관상동맥 조형 CT는 방사선 노출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혈관을 아주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방사선을 많이 쏘고 정밀하게 CT를 찍는 게 목적이고 혈관 모양을 보기 위해서 조형제를 사용하게 돼서 일정 정도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검사를 무조건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꼭 필요해서 검사하는 거고요. 건강검진 목적으로 하는 관상동맥 석회화 CT는 방사선 노출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형제 노출은 없어요. 그런 큰 걱정 없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고 하지만 이제 관상동맥 석회화 CT는 위험을 예측해주는 장점은 있는 검사인 반면에 이 석회화 지수가 더 좋아지거나 나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더 해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검사도 주기적으로 매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5년, 10년 정도의 간격은 두고 반복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약간 그 치석이 쌓인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은 게 음식물이 들어가 있다가 안에서 막 세균하고 반응하면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관상동맥에 생기는 석회화는 혈관 안에 기름때가 생겼는데 우리 몸이 보호하려고 석회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돌덩어리가 된 거는 비슷하고요. 차이점은 치석은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에서 박테리아가 쌓여있는 거라서 음식물을 제거하고 박테리아를 제거해야 정상 조직이 다시 와서 쌓이는 반면에 관상동맥에서 생긴 석회화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거하면 좋지만 제거를 못한다는 거죠. 제거가 애초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질문. 요즘 그 AI로 이제 영상이나 CT를 분석해가지고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하고 미래 심장 질환의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그 딥러닝 모델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게 앞으로의 이제 진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엄청나게 도움이 될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시판되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미래에는 사람이 다 판독하지 않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판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첫 번째로는 인간의 시간을 줄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상세한 분석 결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요인부터 말씀드리면 CT를 분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영상 하나 만들려고 전문가가 붙어서 1시간 동안 막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떼낼 거 떼내고 혈관 예쁘게 만들고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1시간 걸리고 그거를 방사선사들이 분석해드리면 의사가 또 다시 한번 보면서 병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닌지 또 판단하는 고민의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찍는 것도 환자분도 힘들지만 이걸 분석하는 것도 의사의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드는데 AI가 도와주는 거는 영상 처리를 더 깔끔하게 해주고 의사가 판독하기 전에 여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주면 그거를 보고 의사가 그래 이거 맞아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과정이 이제 또 한 번 들어갈 거라서 의사 2명이 판독하는 것 같은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들도 존재하고 의사의 분석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한 명의 의사가 더 많은 판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거예요. 그게 A의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의사가 병이 얼마나 있다고 판독하지만 요거를 숫자로 다 만드는 거는 사실 되게 지난한 작업이잖아요. 근데 AI는 이 복잡한 일들을 컴퓨터한테 맡겨놓으면 얘가 인간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제품들도 존재하고, CT가 혈력학적인 분석, 기능적인 분석에서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수학 공식을 이용하면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사람이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AI의 도움을 받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능적인 분석을 잘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분석을 합쳤을 때 예후를 예측하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의사의 시간을 줄여서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판독이 가능하게 하고 환자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AI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널리 쓰이게 될 거예요. 미국에서 사용되는 그런 제품들은 건강검진 하는 것처럼 우리 CT 찍게 되면 환자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 제공해주는 데이터들, 판독 시간을 줄여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용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비용이 더 줄어들지가 않나요? 지금으로서는 이걸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히 판독한 거를 모아놓고 학습시키고 걔가 제품한테서 나오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고 CT보다 더 비싸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 심장 CT 찍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